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는 화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방패죠. 방패는 방어를 의미합니다. 방어에 방하게 되면 위기가 될 것입니다. 방어한 사람의 핵심 신념은 나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입니다. 그럼 이것이 위기가 되지 않고 기회가 되려면 수존이의 핵심 신념은 나로서는 마음의 문을 열어두겠다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을 이미지로 표현하면 활짝 열린 문이 되겠습니다. 마음을 개방해 두겠다는 뜻입니다. 공공이가 너 같은 인간과는 더 이상 상종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을 때 위기가 되지 않으려면 수존이는 이렇게 합니다. 실망시켜서 미안하다. 너가 마음이 풀리기까지 기다렸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두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죠? 지적질하는 거죠. 지적질하는 사람의 핵심 심리는 뭡니까? 그것은 고쳐야 한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왔을 때 고치지 않겠다라고 하면 위기가 되겠죠. 그럼 차라리 수존이는 그건 고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도리어 위기가 되지 않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 그 엄지척이 안쪽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는 것은 수긍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지적하는 사람이 계속 그 지적을 하기 마련인데 그것을 거부하게 되면 관계가 점점 나빠지겠죠. 차라리 수긍하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기회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공방이가 자조심해라 하면은 수준으로서는 조심하겠습니다. 이렇게 수긍하는 자세가 좋겠습니다. 자, 무엇을 의미합니까? 미워하고 경멸하는 것입니다. 미워하고 경멸하는 사람의 핵심 심리는 무엇일까요? 내 마음에 안 들어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인 사람에게 어떻게 관계가 위기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것은 너 마음에 들도록 하겠다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무난하게 관계를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미지는 엄지척이 조금 전에는 나한테로 향했는데 이번에는 상대방을 향해서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소중하게 생각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 할 때 마음에 들도록 하는 것이 관계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지혜가 될 것입니다. 공방이가 네 꼴도 보기 싫어 이렇게 나오면 수존이는 보기 싫은 내 꼴 보느라 많이 힘들어서 이렇게 편안하게 대응하면 관계가 더 이상 나빠질 리가 없겠죠. 그래서 그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떡을 더 하나 주라고 하는 말도 상대방이 예뻐서가 아니라 관계를 더 이상 나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관계가 나빠지지 않는 것이 나에게도 좋고 너에게도 좋기 때문에 너 꼴도 보기 싫어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 꼴 보기 싫은 마음을 받아주고 또 오히려 그것을 헤아려주는 보기 싫은 내 꼴을 보느라 많이 힘들었지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오물을 이렇게 투척하는 것을 상징했죠. 자, 이것을 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욕하는 사람의 핵심 신념은 무엇일까요? 너로 인해서 내 기분이 더러워 나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관계가 더 이상 위기가 되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욕으로 반응하지 않겠다입니다. 자, 이것을 이미지로 표현하면 이게 뭘까요? 침묵이 되겠습니다. 욕하는 사람이 같이 와가면 더 욕이 오고 가면서 관계가 나빠지니까 차라리 그냥 침묵하고 있는 것이
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그래도 무난하고 오히려 최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방이가 쌍놈의 자식 이렇게 나오면 수존이는 애기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겠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또 꼬투리 잡아서 욕을 할 것이고 욕은 멈춰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듣고 있으면 수존이가 스스로 지치고 또 마음이 누그러져서 욕을 끝내는 안 하게 되겠죠. 그렇게 하는 데는 침묵이 대체로 무난하다 할 것입니다. 침묵 말고 다른 방법도 수용하고 공감해 주는 방법은 많겠지만 우리가 욕하는 사람에게는 적어도 욕으로 반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침묵이 무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지진입니다. 우리가 지진에 해당하는 심리는 짜증이죠. 짜증나는 사람의 핵심 심리는 무엇일까요? 몸과 마음이 귀찮고 힘들어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더 이상 위기가 되지 않을까요? 귀찮고 힘들어할 때 함께 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이미지로 표현하면 하트, 이것을 이름을 붙이면 공감이겠죠. 짜증내는 사람에게는 공감으로 반응하는 것이 관계를 무난하게 할 수 있는 대안이 되겠습니다. 공방이가 짜증나 이렇게 했을 때 수존이가 아니 힘들었구나 이렇게 함으로써 상대방의 짜증을 잘 받아들여주고 공감을 해줌으로 해서 상대방도 짜증이 덜 나게 하고 또 이렇게 하는 나도 또 편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이거는 무엇입니까? 화를 내서 아주 화가 많이 났다라는 것을 한번 상기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화가 많이 나는 사람의 그 핵심 신념은 무엇일까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입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사람에게 대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다 할 어떤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수존이는 차라리 이렇게 합니다. 나로 인해 본의 아니게 화나게 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이미지로 표현하면 이렇게 밝은 얼굴에 눈을 위로도 뜨지 않고 아래도 뜨지 않고 입은 그냥 다물어 있는 채 미안해 이런 자세와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상대방이 화가 나는 것을 좀 다스릴 수 있고 더 이상 화가 번지지 않게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와 같이 하는 것을 우리는 죄송을 미안 죄송 이와 같은 태도와 자세가 중요하겠습니다. 공방이가 소리를 지르면서 정말 화나 이렇게 했을 때 수존이는 화나게 해서 미안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상대방의 화를 덜 나게 또 스스로 화를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매우 잘못했고 또 이렇게 화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너무 억울할 때 이런 말이 선뜻 나오지 않죠. 그렇긴 해도 화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서 해주는 것이 대체로 원만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화난 사람의 마음을 내가 왜 이해해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면 상대방보다도 내가 먼저 혜택을 받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이해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너그러운 마음이 생기고 또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상대방도 수용받고 공감받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화난 사람에게는 같이 화내는 것은 그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화나게 해서 미안해 이렇게 화가 난 마음을 내가 잘 이해해 주는 것이 관계를 좋게 하는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은 절벽을 의미합니다. 절벽심리 도식이죠. 좌절과 실망을 시키는 경우에 때의 핵심 신념은 무엇일까요? 너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어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오히려 소망이 있도록 하겠다, 이런 태도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이미지로 표현하면 밝은 해가 비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상대방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방의 좌절과 실망을 누구뜨릴 수가 있겠죠. 그럼 상대방이 너에게 실망해서 이렇게 나왔을 때 수존이는 앞으로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할게, 이렇게 반응함으로 해서 상대방의 실망이 좀 누그러뜨리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 관계를 지속하고 더 발전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망한 사람에게는 소망을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공방의 입입니다. 공방의 입은 욕망을 상징하는 입입니다. 공방의 핵심 신념은 무엇일까요? 내가 중심입니다.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이익이 되게 하는 것이 공방입니다. 그렇다면 수존이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소중하듯이 너 또한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한 너를 소중하게 대하겠다, 이런 자세가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존이는 상대방이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수존이는 매우 인격적이기 때문에 선택과 판단을 존중합니다. 공방이는 그렇지 않죠. 선택과 판단을 자기중심적으로 조정하거나 통제하거나 이와 같이 하는 것을 가스라이팅 한다고 그러죠. 공방이는 가스라이팅을 알고 하기도 하고 모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공방이는 뭐든지 내가 원해 자기중심적으로 이끌어갈 때 수존이는 너의 판단과 선택을 내가 존중하겠다,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존이의 인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이 이미지를 느껴보도록 합니다. 수존이의 마음 안에는 이게 무엇이었죠? 수용, 관용, 개방, 수긍, 소중, 침묵, 공감, 미안, 소망, 너의 선택과 판단을 존중했다. 수존이는 이런 핵심 신념을 가지고 있고, 이와 같은 수존의 핵심 신념을 수존이 심리도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우리가 공방이는 이와 같이 수존이의 심리 상태, 수존이의 심리도식을 가지고 공방이와 인간관계를 함으로써 공방이가 인간관계를 위기로 몰고 갈 때도 도리어 그것이 기회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수존이의 심리도식입니다. 수존이의 인격이 되겠습니다. 말처럼 쉽지는 않겠죠. 우리는 이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수존이의 특기 심리 도식을 소개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듣는 태도와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때 수존이 듣기는 듣는 자세로서 매우 바람직한 그런 태도와 자세이기 때문에 수존이 심리 도식을 소개합니다. 자, 그러니까 수존이의 심리 도식은 이러합니다. 수존이의 마음 상태로, 즉 수존이의 심리 도식으로 듣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상대방의 처지에서 느끼며 상대방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관심과 초점을 맞춥니다. 즉 너의 눈으로 보고 너의 귀로 들으며
너의 입으로 원한 바를 헤아립니다. 이것이 바로 수존이 심리 도식입니다. 듣는 태도와 자세가 좋지 않으면 관계는 좋게 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듣는 태도를 수존의 심리 도식으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